안녕하세요. 김금돈의 설치는 라디오. 저는 사연 읽어주는 언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바람이 분다 싶더니 어느새 봄이 오나 봅니다. 저는 올해 딱 40이 된 주부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해서 두 딸아이를 낳고 대한민국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는 세월을 엄마이자 아내로 살다 보니 제가 여자라는 걸 가끔씩 잊게 되네요. 특히나 우스갯소리로 콩나물값 깎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큰돈도 아니고 500원, 1000원 깎으려고 실갱이를 하는 전형적인 아줌마가 되었더군요. 하지만 그런 저도 여자로 살았던 삶이 있었고 이런 계절이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그 사람과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였습니다. 가족끼리 가까워 어릴 때부터 곧잘 어울리며 자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민우라고 할게요. 민우와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매일 등하교를 같이 하며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춘기가 빨리 온 친구들이 저희 사이를 놀리기도 했지만 그땐 저나 민우나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좀 달라졌죠. 아무래도 둘 다 사춘기가 오다 보니 어릴 때처럼 어울리기가 힘들더군요. 요새는 남녀공학이 대부분이지만 그 당시엔 여중, 여고, 남중, 남고 이런 식으로 청소년기 남녀가 어울릴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도 처음엔 잘 지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가끔 놀이터에서 만나서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면서 놀았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 시절의 민우와 제가 무척 어리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저희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봄 소풍 날이었어요. 그런데 민우네 학교도 소풍을 갔더라고요. 소풍이 끝나고 저는 중학교 친구들과 동네에서 우리만의 뒤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는 게 전부긴 했죠. 그런데 한참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먹던 것도 뱉어내고 쳐다보니 민우가 자신의 친구들과 분식집에 왔다가 저를 발견하고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 때리고 장난치는 게 일상이라서 놀라긴 했지만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민우와 저는 인사를 하고 민우는 자신의 친구들과 저쪽 구석으로 가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남자애가 머리를 때렸는데 그걸 그냥 참냐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그 친구는 조숙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사춘기를 겪으며 괜히 남자애들과 어울리는 것에 쑥스러운 비슷한 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 딴에는 민우를 두둔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랑 나는 원래 그렇게 장난치고 놀아. 어릴 때부터 목욕탕도 같이 다닌 사이야. 민우와 민우의 친구들도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으니 이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저야 일부러 다 들으라고 했던 말이라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민우는 그게 부끄러웠나 봐요. 아니죠.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한참 성에 눈을 뜰 때라 여자 얘기만 나와도 얼굴이 붉어지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같이 목욕탕 다니는 사이라고 떠벌렸으니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민우에게 미안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 일로 더 상처받은 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민우는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동네에서 마주쳐도 저를 피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완전히 멀어졌죠. 더는 동네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모른 척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고 남자인 친구들과 다시 스스럼 없이 어울리게 되면서도 민우와 제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가끔 엄마 심부름으로 민우의 집에 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언제 친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서먹서먹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인사를 했는데 민우가 고개를 휙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후론 저도 그런 용기는 접어뒀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이 되어 저는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달콤하고 쌉싸름하고 다들 그런 봄바람 같은 기분 아시죠? 제 첫 연애도 그랬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서툴렀기 때문에 첫사랑은 빠르게 불타오르고 또 빠르게 꺼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별도 설레는 게 첫사랑인데 그때는 세상을 전부 잃은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는 첫사랑과의 아픈 이별을 하고 동네 작은 술집에서 요새 말로 혼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술잔을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 제사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남자 한 명이 제 앞에 턱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쳐다보니 민우더군요. 그 당시 군인이었던 민우는 휴가를 나왔다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에 술집에 앉아있는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와 한참 놀다가 다시 집에 가는 길에도 제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술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거진 8년 만에 서로 마주보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건 아니지만 기분에 취했는지 어쨌는지 민우에게 예전에 섭섭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적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근데 표정에선 제가 술주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저는 방언이 터졌는지 그날 첫사랑과 헤어졌다는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민우를 붙잡고 눈물 콧물 전부 쏟아냈네요. 그러면서 술도 한두 잔 더 마시게 되고 결국엔 술이 술을 마시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제 방이더군요. 당연히 민우는 없었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진짜 개처럼 마신 것 같았어요. 제가 방에서 나가자 엄마는 북엇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뭔 술을 그렇게 먹어? 누구랑 먹었는데?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다더니 그것 때문에 마셨어?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휴, 저 화상. 어떻게 알긴? 네가 골목 끝에서부터 헤어졌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들어왔으니까 알지. 동네 사람들 너 헤어진 거 다 알아. 어휴, 저거 누굴 닮아서 저렇게 화상짓을 해? 너 움직일 때마다 술 냄새 나니까 부엌국 들고 방에 들어가서 먹어. 엄마 말로는 제가 골목 끝에서부터 큰 소리로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며 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께서 동네 망신이다 싶어서 얼른 나와서 저를 질질 끌고 들어오셨대요. 암튼 그날 엄청 잔소리 듣고
술 냄새 난다고 방에서 나가는 것도 눈치 봤네요. 그래도 민우와 그날을 계기로 다시 친구가 되었으니 그 정도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올 쯤 저는 첫 연애의 쓰디쓴 이별 후에 남자는 다 필요 없다고 해놓고 다시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민우 학교 동기였는데 우연히 저를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인연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2달 만났나? 더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싫었던 건 아니지만 자꾸 민우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과의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떠오르는 게 민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관계를 이어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자고 한 거죠. 민우는 남의 속도 모르고 왜 헤어졌냐고 지 친구가 힘들어한다는 것만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몰라. 그냥 아씨 나 다른 사람 좋아해. 생각나는 핑계가 없어서 저렇게 말했는데 한껏 떠들던 민우가 갑자기 조용해지던 게 생각나네요. 그 이후에도 제 연애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민우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짧게는 한 달이 채 안 되게 만났던 사람도 있고 또 길게는 3, 4년씩 만나기도 했어요. 지나고 나니 전부 스쳐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땐 매 순간 나름 진지하게 만났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20대를 화려하게 보내는 동안 민우는 이렇다 할 연애를 하지 않더군요. 아마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저는 20대가 되어 다시 만난 민우와 어울리면서 민우를 좋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20대의 대부분 시간을 민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우가 우선이었죠. 말로는 사랑보다는 우정이 먼저라고 핑계를 댔지만 아마 그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민우가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안 하나 싶기도 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고백을 하고 되든 안 되든 만나보지 그랬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땐 사랑보다는 우정이 훨씬 값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면 끝이지만 민우는 언제나 제 옆에서 제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커져가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고 보니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어장관리녀가 저였던 것 같네요. 하긴 그러다 결국 저는 된통당하고 말았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민우와 제가 2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땐 뭐 30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에 청춘이 끝났니 어쨌니 하면서 툭하면 술을 마셨네요. 마침 길었던 연애도 끝이 난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때 제 연애의 마침표를 찍게 된 데는 민우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제 남자친구가 만난 지 3년이 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처음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게 민우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연애는 많이 했지만 항상 결혼이라든지 그런 안정된 미래를 그릴 땐 제 옆에 민우가 함께 있는 걸 곧잘 떠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연애만 쭉 이어간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결국 헤어지게 된 거였죠. 민우는 잘 만나다가 왜 갑자기 헤어졌냐며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주알고주알 얘기했을 제가 입에 지퍼를 채우고 있으니 민우는 꽤나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저에게 뭔가 큰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찾아가서 혼을 내주겠다고까지 말했었네요. 그때 제가 뭐라고 둘러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민우를 진정시키느라 진땀 뺐네요. 그런 이유로 29의 민우와 저는 20대의 어떤 때보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쯤 민우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화하면 안 받기 일쑤고 겨우 연락이 닿아도 약속이 있다, 바쁘다 이런 말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학생이 되어 멀어졌던 게 떠올랐어요. 중학생 땐 어려서 그랬다 치지만 30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민우와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피하는 민우에게 찾아갔어요. 민우는 직장에 다니던 저와는 달리 계속 공부 중이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야 석사며 박사며 그런 과정을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박사 과정을 준비한다고 무슨 연구팀이랬나? 뭐 그런 곳에서 속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학교로 찾아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너희 학교니 만나주던지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죠. 민우는 난감해하면서도 저를 만나러 와줬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웬 여자를 데리고 나오더군요. 그러고 보니 봄에 벚꽃 구경을 갔다가 뜬금없이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이 넌 내가 연애하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민우의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 왜? 너 좋다는 사람 있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 뭐든 인연이 닿으면 하는 게 좋지. 내가 너보다 연애는 좀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연애는 어쨌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본심은 안 돼. 절대 하지 마. 였었죠. 하지만 그 후에 민우는 딱히 여자의 얘기라든지 연애 얘기를 다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에 했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했네요.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고 민우는 저 몰래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얼핏 본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게 생겼더군요. 그 순간 민우를 보겠다고 달려온 제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멍하게 서 있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너 뭔 일 있냐? 왜 그래?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자기 찾아왔지. 나 가볼게.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민우와 민우의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민우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이제 제가 빠져줘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병이 나면 몸에도 병이 오는지 다음날 저는 온몸에 열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도 못 나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술병이 난 줄 알고 잔소리 폭탄을 퍼부으셨죠. 저건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병이 나냐? 빌빌거리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까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오던지 해.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기다시피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링거를 맞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데 평소 그 시간이면 회사에서 이리저리 눈칫밥 먹으며 일하고 있을 텐데 침대에 누워 있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이었는지 뭐였는지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며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고 민우가 멀어지며 부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와 조용히 병상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제 침대에 쳐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민우에게 손짓을 하였어요. 야, 여긴 왜 왔어? 미쳤냐? 학교 안 가? 네가 어제 그러고 가놓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걱정돼서 왔지. 집에 전화하니까 아줌마가 너 술병 나서 병원에 들어누웠다고 하시잖아. 링거 얼마 남았냐? 얼른 해장술하러 가자. 전날 밤에는 민우와 제 사이가 몇만 광년은 멀어졌다 느껴졌는데 다음날이 되어 다시 만난 민우는 여전히 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보았던 민우의 여자친구를 생각하자 다시 가슴 한구석이 쿡 쑤셔왔어요. 네 여자친구는 어쩌고 왔냐? 그동안 여자친구 눈치 보느라 연락해도 안 받았어? 앞으로 네 얼굴 보기 힘들겠네. 오늘 많이 받아야지. 저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민우에게 얌체마냥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간호사 언니를 불러 반이나 남은 링거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 길로 병원을 나와서 민우와 함께 낮술을 한잔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내내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민우를 향해 톡톡 쏘아댔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니까 좋으냐? 친구도 눈에 안 보일 만큼 좋아? 그런데 민우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군요. 희한한 게 웃음은 전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민우의 웃음을 보고 있자니 저도 실없이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덕에 오랜만에 저희 둘은 즐겁게 한잔했네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민우의 연애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속마음이야 말을 안 하니 모르겠지만 제가 민우에게 연애에 대해서 묻지 않은 이유는 민우의 입에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겁이 나서였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정말이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민우의 연애 이야기를 피했네요. 민우도 그런 제 눈치를 본 건지 어떤 건지 딱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술이 머리 꼭지까지 차올랐을 때 민우가 툭 던진 말이 다음 주말에 내 여자친구랑 여행 갈까 생각 중인데 너도 같이 가자.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몸만 오면 돼.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연애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용을 썼는데 갑자기 여행이라니요. 그런데 술이 문제죠. 저는 그만 술에 취해서 코를 외치고 말았네요. 다음날 술이 깨고 약속한 날이 올 때까지 제 자신을 원망하는 걸 넘어서서 저주하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핑계를 대고 피하려 머리를 굴렸지만 딱히 떠오르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설픈 핑계로 민호와의 사이가 괜히 어색해지느니 과감히 맞서기로 작정하였네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다지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엔 민우밖에 없더군요. 민우가 말하길 여자친구는 일 때문에 좀 늦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랑 먼저 가서 자기 계획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계획이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민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청혼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약해놓은 펜션으로 가는 내내
이대로 민우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네요. 제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뭐가 됐든 일단 고백이나 해 이러고 있고, 또 한쪽에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민우의 사랑을 방해하냐? 그냥 도와달라는 거나 도와주고 조용히 짜져 있어.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어찌나 심란하던지 평소 같았으면 휴게소에 들렀을 때 온갖 간식을 사 먹으며 히히덕거릴 텐데 간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웬일이냐? 내가 낼 테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으셔. 다이어트 하는 거야? 어차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알지? 남의 속도 모르고 민우는 알감자를 우걱우걱 먹으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네가 뭘 알겠냐? 먹던 거나 씹고 말해. 더럽게. 저도 모르게 또다시 민우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네요. 그런데도 민우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할 생각에 신이 나서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펜션은 아니죠. 펜션이 아니라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가평에 지어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리조트였어요. 해외 고급 휴양지에 온 기분이 절로 느껴지더군요. 저는 속으로 민우가 참 답답하게 여겨졌네요. 제가 민우 여자친구였다면 이런데 친구까지 달고 왔다고 바가지를 팍팍 긁었을 텐데 싶은 게, 또 한편으론 민우 여자친구가 이해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민우가 그 여자친구에게 푹 빠진 거였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또다시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프로포즈 준비를 한다고 우왕좌왕 서두르는 민우를 보고 있자니 더욱 그랬습니다. 눈물까지 쏟아지려고 하는 걸 겨우 참으며 민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제 속을 뒤집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온갖 힘든 일은 저에게 전부 시키더군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라고 하질 않나, 무거운 걸 옮기라고 하질 않나.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과자를 뜯어서 접시에 담으면서 말이죠. 서러운 데다 민우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야, 너 여자들이 이런 이벤트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야. 네 여자친구 오늘 기겁하겠다. 나까지 따라붙었으니 거절하기도 애매할 테고. 오늘 완전 팝콘각인데? 보통 여자라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얘 속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민우의 말 속에서 민우와 여자친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남자로서의 민우도 뺏겼지만 절친으로서의 민우도 뺏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제 마음은 아팠지만 그 여자에 대한 민우의 감정이 진심이구나 싶은 게 그때서야 정말 민우를 보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10년이고 20년이고 제 마음에서 민우가 깨끗이 정리되었을 때 내가 그때 널 남자로 좋아했어 라고 고백을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웃긴 얘기지만 민우가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저도 제 마음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진심을 전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민우와 저는 낮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펜션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민우의 여자친구가 오질 않았어요. 분명 늦어도 6시쯤엔 도착한다던 여자친구가 8시가 넘어가는데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직감으로 이 여자는 민우에게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민우 자식은 자기 여자친구를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전화 한번 해봐. 혹시 오다가 무슨 일 생긴 걸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때 되면 올 거야. 야, 넌 뭐가 그렇게 무사태평이냐? 저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우의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이 없다면 그땐 민우에게 프로포즈를 뒤로 미루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민우야,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민우에겐 옆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해줄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악역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민우의 여자친구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꼭 연애를 시작한다고 그 끝이 결혼일 필요는 없어. 내가 쭉 지켜봐서 하는 말인데 네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랑은 가볍게 연애만 하고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최대한 민우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돌리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눈치가 없어도 어쩜 그리도 없는지 한다는 말이 근데 나 이 사람 꽤 오래 지켜봤고 정말이지 놓치고 싶지 않아. 지금 고백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또 오늘 네가 이렇게 힘들게 도와줬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지는 않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더군요. 속은 답답해 터지는데 그런데 민우의 그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단 한마디로 제 감정을 정의할 순 없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고백 한번 못 해보고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뒤로 미뤄뒀던 민우에 대한 제 마음을 고백하고 쿨하게 보내주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민우야, 지금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가 그 여자에 대해 진심인 만큼 나도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내 감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내내 진심으로 널 축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100년의 세월이 눈앞에 흘러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내뱉을 때까지 머리가 아찔해지며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러다 늙어 죽겠다 싶어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민우야, 나 오래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할 줄 알았다면 미리 내 마음을 고백할 걸. 너무 후회돼. 근데 네가 여태 내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해줬듯이 나도 친구로 네 옆에서 널 응원할게. 고백을 하고 나니 속이 확 뚫리는 것과 동시에 눈물에 콧물에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얼굴과 마음이 난리가 난 것과는 반대로 민우는 뭐가 좋은지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마음 받아줄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순간 민우가 무슨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멍하게 있자 다시 한번 말하더군요. 받아준다고. 싫어? 제 머리는 민우의 말을 해석하느라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은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게 되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는 눈물을 달고 코에는 콧물을 달고 민우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여자 마음을 모른다고 해도 이게 뭐야?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한테 고백한다고 사람 개고생시켜놓고 내가 좋다니까 고스 내 마음을 받아준다고? 야, 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런데 민우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우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넌 여자고 친구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지도 않은 내 여자친구 질투한 거라고. 난 처음부터 너랑 둘이서 여기 올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민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고백을 할 생각으로 이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우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재밌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제가 민우의 학교로 찾아갔을 때 함께 나온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연구실 후배인데 결혼도 했어. 그날 간식 내기에 걔랑 나랑 졌거든. 그래서 같이 간식 사러 나간 거였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저는 꺽꺽 소리를 내며 울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결혼해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청혼을 하였습니다. 결국 민우와 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면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된답니다. 10년을 부부로 살다 보니 설레임보다는 무색무취 일상을 보내기가 일쑤이네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저 사람이 아직 날 사랑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여잔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늘 같은 날이면 저를 참 좋아해주던 예전의 제 친구, 그러니까 친구에서 연인이 된 민우를 떠올리게 돼요. 이제 다시는 옛날의 그 설레임을 되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무뚝뚝한 일상에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장미 한 송이를 건넬 땐 제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민우와 저는 친구처럼 인생의 동반자로 작은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